안녕하세요. 캐서린의 영어 교실입니다. 오늘은 preposition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전치사 10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연습해 볼까요? 그림처럼 그릇에 사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밖에 있는 경우도 있을 때 이렇게 밖에 있는 경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밖에로 해석하는 경우 out 이라고 합니다. out. 자, 우리말로 밖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고 하나하나 볼 텐데요. out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인 의미가 되고요. 동적인 의미보다는 그대로 놓여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전에 이동이 있었겠죠. 이동의 결과, 밖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면 되겠습니다. He came out early in the morning. 그는 came out 하면 come 나오다 오다인데요. out 하면 나오다 밖으로 나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는 나왔습니다. early 일찍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는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She cried out for help. 그녀가 cry 하면 울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out 하면요. 자, 밖으로 오는 것 이런 의미지만 실제는 소리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외쳤습니다. for help.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살려달라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cat was out. 고양이가 있습니다. out. 밖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고양이가 나갔습니다. 고양이가 외출 중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바구니에서 사과를 하나 끄집어낼 경우 그리고 너구리가 그루터기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 이제는 동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움직임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out of를 씁니다. out of. of 뒤에는 어디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장소를 쓰면 되겠습니다. out of. 밖으로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추상적 개념으로 행위나 능력의 범위 밖에 그거 내 능력 밖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럴 때 out of를 쓰면 되겠고요. beyond의 의미와 같겠습니다. out of. 자, 읽을 땐 out of지만 트 양쪽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t를 r로 발음해서 out of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out of. out of. 예문은 볼까요? I took an apple out of the basket. 앞에 그림처럼 사과를 took 집었습니다. out 밖으로 집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끄집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 꺼냈습니다. 어디로부터? of the basket. 바구니로부터. 바구니에서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사과를 꺼냈습니다. The raccoon is coming out of the tree stump. 너구리가 is coming 오는 중입니다. out 나오는 중입니다. of 어디로부터? 그루터기로부터 나오는 중입니다.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The baby comes out of the room. 아이가 나옵니다. 방에서 나옵니다. 방 밖으로 나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번에는 집이 있고요. 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학교로 이동을 할 때 A라고 하는 장소에서 B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을 할 때 쓰는 전치사 to가 되겠는데요. 이 to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o는 to, 짧게 혹은 길게 to, 더 약하게 터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어디로,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to의 의미는 이동의 의미가 있고요. 또 방향성, 위치가 변경이 되죠. 자, 방향이 바뀌니까요. 이동을 하게 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학교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죠. 현재에서 미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는 미래의 성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to가 동사와 합해서 투부정사, to infinitive라고 하는 문법적
성격을 만들어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미래를 나타낸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미래 성질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 work from 9 to 5. I work, 나 일합니다. from, 언제부터? 뭐뭐로부터, 출발점이죠. 9, 9시부터 to 5. 어디까지? 어디로 가나요? 5로 가는 거죠. 5시까지. 9은 AM이 되겠고요. 5는 PM이 되겠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나 사업체에서는 9시에서 5시까지 일을 하죠. 자, 이때는 전치사 구라고 하는 것, from부터 뒤에까지 5까지는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자, 전치사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치사 구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고 그 안에 동사가 없는 경우는 구라고 합니다. 자, 이 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전치사 구는 문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나는 일한다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정보로 9시부터 5시까지라는 의미를 넣는 것 뿐이에요. 나무에 비교를 하면 나뭇잎에 해당된다고 제가 아이들이 가르칠 때 항상 말하는데요. 나뭇잎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도 이렇게 전치사 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풍성한 느낌. 자, 문장이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It is now 10 to 6. 자, 시간을 나타낼 때는 it라는 대명사를 쓰는데요. 지금 10입니다 라는 의미죠. 지금 10입니다. 10이 있습니다. to 6, 6으로 가기 위해서 10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6시로 가기 위해서 10이 남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5시 50분이라는 얘기인데요. It is 5:50라고 쓰기도 하지만 자, 우리도 이런 표현 쓰죠. 아직 10분 남았어 라고 할 때 5분 남았어 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It is now 10 to 6. 자, 미래로 가는 거죠. 6시는. 자, 이렇게 to를 활용합니다. He goes to school by bus. to와 by 전치사 2개가 있습니다. 그는 갑니다. to school, 학교에 갑니다. 자, 여기서 학교라고 하는 거에 관사가 있지 않죠. 그리고 by bus, 버스로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버스 타고 학교 갑니다 라고 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버스를 타고 공부하러 갑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학교로 간다 라고 할 때는 school, school을 넣어야 되겠지만 날마다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공부하러 라는 의미로 관사를 생략하고 to school이라고 사용하고요. 버스나 택시, 트레인 이렇게 교통수단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항상 정해져서 그 버스만 타는 것이 아니죠. 그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그 버스만 타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다양하게 타죠. 그래서 관사를 쓰지 않고 이렇게 교통수단은 그대로 교통수단 그 자체만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공부하러 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학교에 가는 거니까 당연히 to를 써야 되겠죠. 그는 지금 집에 있겠죠. 그리고 공부하러 가니까 to가 되겠고요. 네, 수단을 나타낼 때 교통수단 by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Please send it back to me. Please 해주세요. send 보내주세요. it back 그것을 back 거꾸로 반대로 주세요 라고 하니까요.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돌려주세요. to me 나에게. 자, 공간 이동이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돌려주면 나한테 와야 되겠죠.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이 있는 개념이죠. To m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My answer to his question is here. 나의 대답은 누구에 대한 대답? To his question.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그의 질문에게 대한 대답. 그러니까요. 여기 있어 라는 의미인데 to his question이 없어도 문장 의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My answer is here. 내 답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 내 대답이라는 것이 누구에 대한 거냐면 그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쁜 꽃 한 송이, 장미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있는 그림인데요. 누군가를 주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선물을 의미하는 전치사로 누군가를 대상으로, 목적으로 할 때 쓰는 전치사 for 또는 for라고 쓰는데요. 목적, 이유 또는 지정된 기간일 때 for를 씁니다. 너를 목적으로 이 꽃을 준비했어. 너를 이유로, 너의 생일을 이유로 이 선물을 준비해서 라고 할 때 for를 씁니다. 우리말로는 뭐뭐를 위해,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때 for, 기간을 의미할 때 반드시 지정된 기간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른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for, 뭐뭘 위해, 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I'm so happy for you. 나 너무 행복해요 라는 의미인데요. for you, 너를 위해, 너를 목적으로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의미가 와닿습니까?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죠. 자, 이 의미는 너를 위하여, 너를 향하여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정말 다행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정말 기쁘다 라는 의미고요. 너 너무 잘 됐어 라고 하는 격려, 응원 이런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친구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승진이 됐거나 혹은 뭐 결혼을 했거나 라고 할 때 I'm so happy for you 이렇게 정말 잘 됐다 이런 의미로 쓰면 되겠습니다. This place is for your party and a show. 자, 이곳은 입니다. 위에서 있습니다. 너의 파티와 쇼를 위해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겠죠. 몸을 위해서 라고 하니까 선물의 느낌이 들죠. He studied hard for the final exam. 그는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뭘 위해서? The final exam.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이 기말고사. 기말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for.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She is been famous. 그녀는 유명했습니다. For 2 decades. 자, for 2 decades. 자, for 뒤에 2 decades라고 하는 것은 자, decade 10을 의미합니다. 2 decades 하니까 20이죠. 자, 20년을 의미합니다. 20년 동안 유명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기간이기 때문에 for를 쓰게 됩니다. 자, 너구리가 지금 너구리의 그루터기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사진인데요. 그림인데요. 자, 이럴 때 쓰는 표현 어떻게 표현할까요? off. 그루터기에서 떨어져 나오고 있죠. 이탈되고 있죠. 벗어나고 있죠. 이럴 경우 off를 쓰겠는데요. 시간, 공간상 이탈, 분리가 될 때 off를 씁니다. 자, 반대 개념으로 이탈되지 않고 붙어 있을 때, 닿아 있을 때 우리 on 썼죠. 자,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off. 뭐뭐가 떨어져, 벗어나서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raccoon ran off. 너구리가 ran, 달렸습니다. off. 자, 떨어져 나가서 달렸다라고 하니까 달아났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달아났다. 너구리가 달아났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You have to get. 너는 가져야만 합니다. 얻는 것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얻는데 어떻게 얻을까요? 떨어져서 얻어야 된대요. 어떤 행위를 떨어져서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At the next stop. 다음 정류장에서. 떨어지는 행위를 얻어야 되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자, have to 연결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했었죠. 너는 떨어져야만 해. 어디서? 다음 정류장에서 분리되어야만 해 라고 하는 의미는 자, 주로 어떤 차를 타거나 할 때, 교통수단을 탔을 때 ge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내려야만 해 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는 on이 되겠죠. get on 하면 타야만 해. 다음 정류장에서 타야만 해.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만 해 할 때 get off를 써서 표현합니다. shut off the water. shut 닫다입니다. close의 의미가 되겠죠. 닫아요. 완전히 떨어져서 떨어지게 닫아요 라고 하는 거죠. 물을 완전히 분류해서 닫아라 라고 하는 것은 수도를
꼭지를 수도꼭지를 닫아라. 물을 잠가라. 이런 의미로 쓰겠습니다. Turn the TV off. turn 돌려서 the TV를 off 분리시켜라 라고 하는 거니까요. 스위치를 돌려서 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turn off the TV. off가 이 사이에 올 수도 있는데요. turn off the TV.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turn the TV off라고 하면 off의 의미가 좀 더 실려 있고요. turn off the TV 하면 TV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끄라는 행위 turn the TV off. 자, TV 꺼. 라디오 말고 TV를 꺼라고 할 때 turn off the T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Stocks are off today. stock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저장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주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식. 자, 복수형을 썼죠. 주식이 are off. 떨어져 나갔다, 이탈됐다, 오늘 이런 얘기인데요. 주식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식이 하락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볼링장의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자, 내가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나로부터 공이 굴러가서 저 핀을 맞히겠죠. 이렇게 어디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의미 from to. 자, to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to는 어디든지 목적지로 향하게 도달하는 곳이고 그 출발점은 fro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rom. 자, 읽는 거는 이제 여러분 다 잘 하실 수 있죠. from. 활동의 시작점, 움직임, 유래 이런 의미로 from이 쓰이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앞에서 9시부터 5시까지라고 할 때 from A to B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예문 볼까요? He came here. 그가 여기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The town. 마을에서부터, 도시에서부터, 시내에서부터 여기 왔습니다. 그럼 시내에서 왔습니다. 라는 얘기죠. I come from Korea. 나는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Korea. 출발점이 되겠죠. 한국으로부터 여기 왔으니까요. 나는 한국 사람이 되겠죠. 나는 한국인이야. I took a bill. 나는 영수증을 집었습니다. 가졌습니다. From my pocket. 어디로부터? 출발점이 my pocket. 내 주머니로부터 지폐 혹은 영수증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They looked at me. 그들이 봤습니다. at 배웠죠. 나를 하나의 점으로 해서 보는 거죠.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디로부터? From under their glasses. 어디로부터? 아래. 그들의 안경 아래로부터 나를 봤습니다. 나를 지목해서 봤다는 얘기죠. 자, from 안경을 이렇게 들고 눈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나를 본 것 같죠? 상상이 되시나요? Wine is made from grapes. 와인은 만들어집니다. 자, is made라고 하는 표현 둘 다 동사인데 이런 형태의 수동태 문장인데요. 나중에 문법 자, 중급 이상 되면 수동태 형태 배웁니다. 와인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수동태라는 것은 당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디로부터? grapes, 포도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포도가 포도로부터 와인이 만들어지는데 와인의 그 포도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죠. 이럴 때 from을 씁니다.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건 또 다른 전치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 너구리가 그루터기 앞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라고 하는 표현 in front of입니다. in front of. 자, 이런 것을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요. 세 개의 단어로 만들어져 있죠. 안에 front라고 하는 것은 앞을 의미합니다. 앞. 자, 일종의 바로 앞을 의미합니다. 바로 앞. 어디의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 앞에서 뭐뭐의 바로 앞에 있는데 in 그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범주 안에 뭔가 벗어난 곳에 있으면 in front of를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있고 길 건너에 문구점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길 건너에 있어요. 그럼 범위가 벗어났죠. 그러면 그럴 때는 in front of를 쓰시면 안 됩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앞에, 바로 앞에라고 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시간, 공간 바로 앞에. 자, 시간과 공간. 전치사는 시간과 공간에 다 쓴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뭐 앞에, 바로 앞에. 그죠? 우리가 그냥 앞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The car is in front of the tree. 차가 있습니다. 나무 앞에 있습니다. 나무 앞에 바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무와 차 사이에는 어떤
길이나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차가 있습니다. A raccoon is in front of the tree stump. 너구리가 그루터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 대한 표현이죠. 바로 앞에 있습니다. My brother is standing in front of me. 나 동생이 혹은 내 형이 서 있습니다. 어디? 내 앞에 바로. 자, 같이 앞에 나란히 있는 거죠. 그 사이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in front of를 씁니다. 자, 우리가 앞에라고 하는 것도 공간의 거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치사를 쓰기 때문에 또 이것도 유념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전치사를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루터기 뒤에 너구리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경우 behind. 자, hind라고 하는 의미가 뒤를 의미합니다. 뒤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합해진 건데요. 자, behind. hind에 i의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약하게. 자, 이 I 표시는 약하게 자, 이로 하지 않고 behind. 그래서 때로는 어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죠. behind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요. 발음은 behind. B를 아주 약하게 하는 겁니다. behind 이렇게 강하게 발음하지 마시고 behind. hind에 강세를 주면 자연스럽게 B 발음이 나오겠습니다. 위치나 발달 진도 등이 뒤떨어져서 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남아. 위치, 발달 진도가 뒤에 있다는 거죠. 뒤떨어진 느낌. behind를 씁니다. A raccoon is behind the tree stump. 너구리가 그루터기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He's behind the rest of the class in English. 자, his 줄였을 수도 있죠. He is 줄여서 his. He's behind the rest of the class in English. 그는 뒤에 있습니다. 자, 교실 학급 학생들의 다른 학생들이죠. 나머지 학생들의 교실의 나머지보다 뒤에 있다는 얘기죠. 뭐에서? 영어에 있어서. 그가 영어에 있어서 반의 다른 학생들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My family was right behind me. 자, 느낌표를 표현했는데요. 내 가족이 있었어. 바로 앞에. 아니죠.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다고 볼 때 그 성공한 비결이 뭐다? 내 가족들, 든든한 내 가족들이 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했어. 이런 의미일 때 My family was right behind me. 든든하게 지지를 해줬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The problem is behind you now, so try again. 문제가 이제 너 뒤에 있다. 당신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해라. 노력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문제가 당신 뒤에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그거 관심 두지 말고 뒤에 있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앞만 봐라. 이런 의미로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시도해.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예쁜 토끼가 그루터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 있을 때 자, 어떤 지점, 물체, 날짜, 행사 등이 둘 사이에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 between을 씁니다. 자, 사이에가 between 말고 뒤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이렇게 between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twin이라고 하는 것은 둘, 우리 쌍둥이도 twin이라고 하죠.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둘 사이에 있다. 자, 이해하기 쉽죠? This is a secret between you and me. 이것은 비밀이야. between 둘 사이죠. 둘이 뒤에가 오겠습니다. 너와 나의 사이. 둘 사이 비밀입니다. 우리 사이 비밀이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between us. Do you come here between 8 and 9 every day? Do you come here? 너 여기 오니? between 사이에 8과 9 every day 날마다 8시에서 9시 사이에 매일 여기 오니? 라고 하는 거죠. It's over between us. 그거 끝이야. between us. 끝이야. 우리들 사이에 이제 끝이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이 끝났어. 우리 헤어져. 이런 느낌이 되겠죠? 끝이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쁜 집이 숲속 나무 사이에 가득 있는데요.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사이. 자, 여러 개라면 구체적으로 셋 이상입니다. 앞에서 둘 이상은 between이었습니다. 이렇게 셋 이상일 때 among을 씁니다. among. 자, 물론 해석은 뭐뭐 사이에 어디에 둘러싸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re is a house among the trees. 있습니다.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어디 사이에? 나무들 사이에 있습니다. 앞에서 나무가 여러 개가 있었죠. among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between the trees로 쓰면 안 되겠죠. What is your favorite among Korean food? 자, 무엇이니 너의 가장 좋아하는 것 무슨 사이? 한국의 음식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니? 이런 얘기죠. 물론 뒤에 favorite food가 생략되어 있지만 자, 뒤에 Korean food가 있기 때문에 앞에 food는 생략 가능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among Korean fo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my favorite is 불고기, my favorite is 김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found a wallet among all the rubbish. 나는 발견했습니다. 지갑을. 자, 자기의 지갑이겠죠. I found 아니죠. 다른 사람의 지갑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쓰레기죠. rubbish. 자, 쓰레기 중에서 쓰레기 사이에서 자, 모든 쓰레기 사이에서 한 지갑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본인일 거도 본인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겠죠. 자, all the rubbish. 자, 적어도 쓰레기가 3개 이상은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레포지션 3번째 시간 또 마련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